입니다. 9월 투자 포인트 3부 신이 납니다. 8월 중순부터 조정 움직임 보였던 우리 시장이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9월 시장은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9월 시장이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특집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9월 투자 포인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9월 투자 포인트 3부에서는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미국의 5천조 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수혜주와 증시 전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9월 시장 알차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집 방송과 더불어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8181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맞이 선물을 포함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특별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하는 9월 투자 포인트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수학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9월 투자 포인트 및 유망주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준비한 9월의 투자 포인트는 5천조 원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와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4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1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어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통과가 되어가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신고점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스닥 시장, 스탠앤푸어 이런 종목들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끌어올라가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신고점이 난 배경의 이면에는 바로 지금 보시는 4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100조 원이 전후에 이 금액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2의 유동성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규모가 어떤 거고 그리고 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절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법안을 통과시켜줬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왜 3,100에서 가파른 반등이 지금 나와서 3,200 돌파하고 이제 뭐 3,300까지 빠르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래쪽은 이제 공화당의 공화기였고요. 후보 시절에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 여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로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차별화된 거. 중국 견제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똑같았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바이든은 인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하겠다는 거. 오바마 케어는 뭐 사실 이미 폐지가 된 상태니까 의미가 없고요. 기후협약 탈퇴도 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었죠. 마이너스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 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후보께서 대통령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수혜주화가 있고 어떤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지 바이든 대통령은 헬스케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사인한 게 뭐냐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요인은 오바마 케어에서 폐지시킨 겁니다. 이건 내적인 요인이죠. 미국 내부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복지 서비스, 복지 의료 서비스를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되자마자 지금 부활시켰고 바로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부활시키는 것은 결국 말로만 부활시킨 게 아니라 정책의 강력한 실현, 약속 그 부분을 돈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화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어요. 공화당도 상원이 50표, 민주당도 50표. 하원은 민주당이 220, 공화당은 213표인가니까 220표가 이미 절반이 넘어섰어요. 상원은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펌핑이 나오는데 헬스케어에 2조 2,500억 달러,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1조 3천억, 기타 뭐 교육 주거인데 가장 큰 것이 헬스케어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근데 왜 우리가 4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고 그러느냐? 보면은 사실은 인프라 투자에 3조 달러 정도를 투자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이 책정된 균형 예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5,100조 원은 앞으로 향후 8년간 쓰게 될, 한국으로 따지면 특별 예산 혹은 추경 예산인 겁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이라고 그러죠. 이번 연도는 550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3,200포인트를 중심으로 2,2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년 GDP가 한 1,700조 원에서 1,800조 원 정도 돼요, 한국이. 자, 그런데 미국은 5,000조 원을 정규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추경 예산 비슷한 거예요. 특별 예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신뉴딜 정책을 사실 그렇게 인프라 투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의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 규모를 기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할 때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화당이든 4조 5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는 공화당도 찬성한 부분이죠. 철도라든가 교량을 복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아나 두산 밥켓이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련해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도 인프라 재건, 사회 SOC 사업하는 종목들은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달러가 먼저 선행해서 통과됐을 때 사실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한국은 계속 주가가 빠졌죠. 즉 인프라 투자 법안은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하락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2조 달러를 그린 뉴딜에 투자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명칭도 그대로 그린 뉴딜이에요. 한국도 그린 뉴딜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의 차이인데 얼마 전에 이제 통과된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제 한 1,100조 원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거 5년간 9,730억, 8년간 1조 2천억 달러.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제 1조 달러가 아니라 요거는 5년간 투자하는 거고 8년 기준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달러짜리입니다.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에 같이 먼저 이거 약 한 달 전에 도장 찍어줬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3조 5천억짜리 법안을 또 통과시켜 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약간 미국의 법, 제도, 예산안 통과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유동성이냐에 따라 주가들이 급등락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예산안 통과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통과시켜야 돼요. 자, 인프라 투자 법안은 원래 계획된 거는 총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5천조 원이 살짝 넘는 수준. 자, 근데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렇죠.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공화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너무 퍼주기다.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 너무 퍼주기다. 안 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행정부에서. 법안을 두 개로 나눠요. 1차 1조 원. 아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에서 요청했던 거, 철도라든가 교량을 하는 거에 1조 달러.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를 하나 따로 뺍니다. 아까 보면 도로를 복원한다든가 철도 노후화된 걸 재건한다든가.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1,100조 원짜리. 이거를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8월 초에. 왜냐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걸 통과 안 해줄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똑같으니까. 통과되고 나서 1, 2주밖에 안 지났는데 2주 정도 지났나요?
지난주에 이 3조 5천억 달러짜리를 상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명이죠. 공화당이 50명, 민주당이 50명. 이게 또 공화당 인원들이 오케이 해줘갖고 통과가 됐는데 68대 30뭐로 통과됐어요. 기관 세 표가 있고. 상당히 괜찮은 표로 이걸 통과시켜줬습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약간 좀 지난주부터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도 신고점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결의안이라고 그럽니다. 합쳐서 4조 5천억 달러가 통과가 된 거예요. 미국 상원에서.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자, 문제는 뭐냐? 결의안이라는 거는 결의안이 있고 처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에서는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복지가 먼저냐 철도가 먼저냐 이렇게 또 우선순위를 정해요. 민주당 공화당 만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얼마 배정하고 얼마 배정하고 얼마 배정하고 얼마 배정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비율, 금액을 4조 5천억 달러 정도 쓸 수 있는 거에서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와 비율을. 이게 결의안입니다. 합의가 됐죠. 그게 68대 30뭘로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통과가 됐는데 또 투표를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투표했는데 다른 건가?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닙니다. 같은 건데 이번에는 처리안입니다. 즉 결의한 거. 뭐에 얼마 투자하고 복지에 얼마 투자하고 이거 둘이 합의해갖고 리스트를 작성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통과시키자.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자. 이게 처리안인데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표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공화당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처리안. 결의안을 할 때는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처리안을 할 때는 말 그대로 투표수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하원은 220표를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213표인가를 장악하고 있고 압도적이죠. 통과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언제? 9월 15일 날에서 17일 날 정도부터 시작해서 돼요. 이 처리안이. 공교롭게도 9월 17일 날이 목요일입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교롭게도 9월 17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9월 18일 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부터 쭉 추석입니다. 한국, 중국 쉽니다. 만약에 이 처리안이 무산된다든가 애매모호하되면 그렇지 않아도 명절날 주식 안 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원에서 통과될 거는 뻔한데 그러면 주가 미국은 또 폭등할 수 있겠죠. 왜? 규모가 5천조예요. 이 5천조라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잠시 뒤에 단순히 5천조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상대 비교. 그동안 미국이 투자한 금액들하고 상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서 한 번 또 투표를 해야 돼요. 하원과 상원에서. 참 결의안 된 것 같고 처리안에서. 당연히 하원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은 해야 되는데 50대 50이죠. 통과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안 되는데 공화당에서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아시아가 쉬는 명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 안에 끝내줘야 됩니다. 왜 9월 안에 끝내줘야 되느냐? 9월 안에 안 끝내면 그 다음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미국은 10월 달부터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줍니다. 왜 못 주느냐? 부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지금 다 꽉 찼죠, 미국이. 그러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증액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쏟아 부어서 돈이 없어요. 이거 말고 따로 별개로. 10월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까지 해줘야 돼요. 뭐 무슨 얘기냐면 9월 20일부터 종합주가지수 국내도 그렇고 통과되네 안 되네 일일배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쯤 폭등폭락이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나온다 그 얘기죠. 결국은 9월 18일, 17일까지 주식은 한국은 미국이든 선행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이번 주 9월 5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서 9월 9일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 전에 3,300 전후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돼요. 한 번은. 자,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적인 트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모습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표 처리안이 될지 안 될지 상관없이 때려버리겠죠.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선착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처리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FRB한테 야, 채권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세금 내서 갚을 테니까 돈 줘. 그 돈 받아서 이제 국민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인프라 투자 법안에.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정확한 금액 4조 7천억 달러인데 4조 5천억 달러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4조 7천억 달러죠. 왜? 8년간 쓰는 건데 아까 보셨지만 8년간 1조 2천억 달러 1차 법안. 그 다음에 플러스 3조 5천억 달러 해서 총 4조 7천억 달러가 사실 통과가 된 거죠. 이번에 결의안에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자,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조 9천억 달러 실업 1조 9천억 달러에 정부가 실업 금액을 증액하는데 첫 번째 법안 통과됐죠. 그게 5차 추경 예산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2,200조 원.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4차는 4,840억. 한국 돈으로 한 550조 원 정도 되는 거. 여기는 이제 2,200조 정도 되는 거 통과가 됐죠. 3차에 2조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500조 원 정도가 통과가 됐었죠. 그 전에 그리고 코로나 때 3월 18일 1,000억 달러. 코로나 1차 때 3월 5일 83억 달러. 그래서 83억 달러, 1,000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4,840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 다 합치면 대략 얼마냐?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내내 쏟아부은 돈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공화당 한 해 만에 서로 이때부터 죽으라고 싸워가면서 2차 대전 이후 사상 최대 금액이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 뭐 못해준다. 그러면 6개월간 버틴 금액이 1조 9천억이란 말이에요. 5차 추경. 3월달 이후에 4월 24일 이후에 돈이 끊겼으니까 이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1년 내내 이거 갖고 싸웠었잖아요. 그 돈이 다 합쳐갖고 얼마냐면 4조 7천억 달러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사이에 인프라만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4조 7천억 달러. 이때 여러분들 5차 되기 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유동성 장세로 우리나라도 종합주가지수도 1470포인트 전후에서 2200포인트까지 급등 나왔었죠. 나스닥도 폭등 나왔었고 전부 다.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 법안들 4차까지 투자한 이 금액 대략 3조 달러 정도만 갖고도.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조 9천억 5차까지 투자하고 나서 끝나고 전부 다 이게 다 합쳐 4조 7천억인데 이번에는 1조 달러,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 그 다음 3조 5천억 달러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델타 변이 앞에서 사실은 게임 끝. 다시 한번.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게임 끝.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매파 3명. 그렇죠?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매파 3명의 연준 의원들이 제롬 파월 의장하고 잭슨홀에서 화상 회의하는데 금리 올려야 된다. 내년도 3월 달까지 테이퍼링 마감해야 된다.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3월 달에는 테이퍼링 끝내야 된다. 시한까지 정해졌어요. 야, 한국은행 총재 같은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쟤들이 뭐지? 투표는 어차피 금리 올릴 건지 내릴 건지는 투표는 의장이든 이 의원이든 그러니까 FRB 이사든 똑같이 한 표입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이 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3명이나 올려야 된다. 한 분은 내년 3월까지 다 테이퍼링 끝내야 된다. 그래야 잠깐 6개월 있다가 가을부터 금리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돈을 4조 5, 7천억을 국회에서 쏟아붓기로 했는데 한쪽에서는 돈 사람 죽어가니까 막 항생제 꽂고 막 비타민 꽂고 쓸 수 있는 거 다 투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 침대 빼 테이퍼링이야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처방이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 적이 없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보다도 더 큰 돈을 투자. 한 번에 4조 7천억 달러 인프라에만. 그런데 거기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 끝인 겁니다. 뭐가 게임 끝이냐? 인플레이션 관련, 즉 테이퍼링 해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인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혹은 국내에서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는 것 관점은 게임 끝인 겁니다, 사실. 그리고 바로 다다음 날 뭐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애플 3% 폭등, 테슬라 급등. 그래 가면서 나스닥 시장 어제 1.2% 신고점, 이틀 전에 또 0.9% 계속 신고점을 랠리를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제 이틀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1조 1천억 사주고 수요일 날 일본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합쳐서 2% 올라가고 이런 형국이죠. 자,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현재 단순히 인프라 투자로 돈을 5천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쏟아부었던 돈 4조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100조 원이 넘는 금액. 이거를 이번에 한 달 만에 지금 통과시켜 준 거예요. 결의안에서. 물론 처리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원은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 돈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셨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큰지. 그런데 이게 9월 15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논의됩니다. 하원은 통과되겠지만 상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된다 안 된다 해가면서 주가가 널뛰기 나오겠죠. 문제는 한국은 그때 명절이라는 휴장. 중국도 휴장. 무슨 얘기냐면 다음날 아차하면 야 통과 안 된다. 그럼 아침에 3,350, 3,400까지 갔던 지수가 하루아침에 그냥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100포인트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이 안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금리 인상이나 모든 유동성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사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304에 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1.75 찍고 못 살아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종목들이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때를 이용해서 성장주인 국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 쪽 파트,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바이오라든가 한국도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국내는 한꺼번에 올라갈 힘을 사실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나 계속 기관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단기 매매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저 결과를 보기 전에 종합주가지수는 강한 상승을 가능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이 환경 부분, 바로 이 부분이 그린 뉴딜이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그린 뉴딜이에요. 가장 많은 2조 달러를 쏟아붓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신고점이 막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나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가 봤을 때 멀리서 새로운 걸 창작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못을 박아줬어요. 즉 따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미국 금융정책이라든가. 그래야 종목들도 수혜를 입죠. 그래서 이번 주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효성그룹이라든가 OCI,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뭐 초창기에 관련된 풍력 관련주들 저점 대비 20%, 많게는 30% 올라갔다 지금 다시 또 좀 덜컹덜컹하고 있죠. 수소 관련 부품주들도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 주식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에서 지금 많게는 30%, 적게는 20%가 지난주 지수 3,100 깨졌다가 인프라 법안 통과됐을 때 여기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고점이나 지고점은 아니지만 낙폭 과대 상태에서 튕겨져 올라왔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느냐. 즉 미국의 5천조 원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한국형 인프라 투자 법안에 따른 수혜주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광범위해요. 그렇죠? 오바마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런데 여기에 인프라 투자를 또 두 개로 나눠야죠. 공화당이 찬성하는 철도나 교량, 도로에 1조 2천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2조 달러. 그래서 사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여기 의료 2조 2천억 달러 어떻게 하냐. 여기는 기존에 예산안이 있어요. 거기다 좀 더 보태는 것뿐이지 이번 걸로. 그래서 핵심은 그린 뉴딜입니다. 미국도. 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 다시 약진하는 이유입니다. 애플 187달러 추천해가면서 번스타인인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플의 2025년도 전기자동차 150만 대 생산 목표 계획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해가면서 애플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목표 주가 187달러 상향 조정.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 150만 대 생산한답니다. 원래 애플의 목표는 뭡니까? 2023년에 100만 대 생산이 목표였어요. 기간이 2년 뒤로 밀렸죠.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전기 자동차를 끄집어내고 왔어요. 친환경,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맞춰서 미국에 있는 종목들도 다 다시 재편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 시장을 이끄는 거예요. 거기에는 친환경 차가 있는 거거든요. 친환경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 꼭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면은 뭡니까? 라면은 신라면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누구는 라면은 오뚜기 진라면이지. 무슨 소리? 라면은 뭐니 해도 팔도 해물탕면이지. 사람에 따라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갖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걸 버리셔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그린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라고 말을 안 했고. 그거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크게 수혜를 입는 것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전기차입니다. 좀 템포를 빨리 할게요. 자, 수소 전기차는 원가가 1억이면 얘가 스택이라는 게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오늘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솔루션 요거가 2천만 원입니다. 20%요. 여기 전장 부품이 1,500만 원, 운전장치 1,500만 원. 운전장치, 전장장치, 전기차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혜가 아닌 거예요. 이미 가려면 전기차 때 다 갔어야 돼. 이 스택이라는 것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소 탱크 저장 장치가 2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인 거죠.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수소차 삽니다. 차와 인프라가 수소의 수혜주들인데 차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현대제철, 세종공업, 현대비엔지스텔 뭐 더 많은 종목들도 있죠. 여기에 평화전공이라든가 뭐 몇 개 있지만 일단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뭐 당연했는데 당연한 거고 현대모비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원시스템이 있네요. 그리고 현대제철, 수소 생산, 세종공업이 뜬금없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창기부터 이 회사는 현대제철하고 수소 스택이라는 걸 만드는 세퍼레이트, 껍데기가 있습니다. 쇠덩어리. 그거를 먼저 원조 생산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스택입니다. 스택의 이 건전지를,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발전기, 수소를 먹고 전기를 생산하죠. 이거 5천만 원. 이 스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5천만 원 원가. 아까 보셨던 수소 저장 장치, 운전 장치 이렇게. 근데 이 스택은 요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쇠판, 세퍼레이시라고 불리는 불판처럼 생겼죠. 프라이팬 바닥처럼. 이 쇠가 이게
separate, 분리판입니다. 분리막하고는 달라요. 이런 거를 140 몇 개를 쌓아놔서 이렇게 스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 안에 얘가 5천만 원인데 이 종이 한 장이 2천만 원입니다. 2차 전지로 따지면 분리막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2차 전지 분리막에 비해서. 그 분리막에다가 얇은 천. 여러분들 혹시 등산복 갖고 계신가요? 등산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땀은 배출하고 비는 막아준다. 뭐 이렇게 가면서 에베레스트가 뭐 북한 산만 가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0m 올라가는 100만 원짜리 등산복 입고 오시잖아요. 고텍스. 그런 특수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 특수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원단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탄소 섬유를. 도레이, 미국의 듀폰사, 일본의 도레이, 한국의 효성첨단 소재. 자, 그런데 이걸 갖고 화학물질을 견뎌가면서 만드는 건데 이 섬유에다가 그런 거에다가 얇은 이 백금 이걸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치가 잘 발생되고 어떻게 수소가 슝 지나갈 때 마이너스 극이 많이 나오게 방출이 피톤치드 방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플러스가하고 만나서 둘이 남자 여자가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자 여자 만나니까 뽀뽀를 하니까 열이 생기겠죠. 그 열 에너지가 전기의 열 에너지를 갖고 뭘로 만들어요? 자동차 모터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하고 똑같아요? 2차 전지하고 똑같아요. 대신 2차 전지는 스스로 발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충전받아야죠. 이거는 수소만 공급해주면 스스로 휘발유 먹고 혹은 택시 보시면 뒤에 탱크 있잖아요. LPG 탱크. LPG만 공급해주면 엔진에서 열을 내서 굴러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PG 플러스 LPG 대신 수소 그리고 거기서 전기 발생하는 건 전기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 자가 발전이죠. 자,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해하려면 본질적인 이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의 차이가 뭐냐? 종목이 왜 전기차에도 있는 게 수소에도 있지? 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아까 보시면 스택에 가장 비싼 거 관련 종목은 미코. 이놈이 대장입니다. 지금 한 14,5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사실 원천 이 회사한테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CW 같은 형태로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도 여기에 지금 이번에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250억인가 투자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핵심 연료 스택 만드는 부분만 떼내서 회사를 분리시켰습니다. 왜?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면 법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5% 이상 갖고 있다가 뭐 임시 주정을 연다든가 이상한 딴지를 걸면 만약에 이 회사가 생산을 못한다.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가 다 서야 될 판이에요. 옛날에 유성금속처럼. 그래서 핵심을 지금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주식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노펙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불 속의 전해질막 기술. 바로 아까 그 분리판이 아니라 아까 들어가는 종이 한 장에 백금 도포하는 그 전해질막 의미하는 겁니다. 2차 전지에서 건너온 거죠. 그리고 코롱 머티리얼즈. 전해질막 분리막 기술인데 이 회사는 지금 상장 폐지됐습니다. 왜 상장 폐지됐냐?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78% 갖고 있는 코롱 인더하고 인더가 이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9월 17일인가 14일 날 최종 이사 결정 나는데 78%를 갖고 있는데 뭐 당연히 50%만 있어도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데요. 결정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 미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두산 퓨어셀에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점유율 1 연료전지업체 그리고 이 상하프론테크 2차 전지 회사죠. 이것도 멤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아까 그 멤브레인이 그 얘기하는 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막. 그러니까 어떤 건 나노 멤브레인, 어떤 건 그냥 멤브레인, 그리고 어떤 거는 ME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코롱 인더. 그리고 코롱 인더를 지배하는 코로.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수소 관련해서 넘버원은 누구였습니까? 2021년대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 효성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대부분 다 200%, 300%, 500%씩 올라갔죠. 상반기. 수소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2021년 하반기에는 어떤 그룹주가 가장 앞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느냐? 코롱그룹입니다. 그룹으로 본다면. 코롱과 코롱인더. 특히 코롱인더를 실질 지배하고 있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화학 기반인데 특수한 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여기서 등산복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 받아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 그럼 화학 잘하는 회사가 잘합니다. 화학 잘하는 회사. 자, 그래서 효성그룹, 코롱그룹, 그리고 SK그룹 전부 다 출신들이 섬유 원사, 화학을 기반으로 한 섬유 쪽에서 그 다음 바이오 쪽, 효성을 빼고는 다 바이오 쪽까지 나갔죠. 그런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은 이제 삼양홀딩스라든가 삼양그룹, 라면 말고요. 거기도 화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와 특수한 섬유를 같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화학 기반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롱그룹과 삼양그룹 가장 숨어있는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그룹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부분들 그 종목들을 이해하시려면 아까 말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미코가 여기 있습니다. 14,500원이었는데 아까 장중에 시가총액 4,700원. 영업이익이 꽤 괜찮아요. 2020년도에 2,800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2020년 영업이익이 43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10억이었죠. 꽤 괜찮은 성장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는 어떻습니까? 6월 달까지 현재 1,767억 매출액은 조금씩 성장하는 이 정도면 3,500억 정도 이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385억. 벌써 반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기순이익은 2년 만에 100% 늘은 거죠, 사실. 이거는 1년 치고 얘는 6개월 치니까 80억이.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왜 그러느냐?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마진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가장 많은 스택을 생산하는 회사가 누구냐? 미코입니다. 왜? 대한민국 넥소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게 가장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기 국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저런 부분들은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확산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수소 자동차와 전기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가 발전이 되냐 안 되느냐. 그 수소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다. 자동차 핵심 부품 사업과 수소 생산, 유통, 소비하는 인프라 산업.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전기차는 인프라 산업이 약해요. 필요 없죠. 전기 코드만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소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총 3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및 자동차 인프라 투자 법안은 결국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한국한테도 유동성의 기회도 되지만 종목들한테도 기회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롱그룹과 미코 이런 종목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수소는 자동차보다도 인프라가 더 중요하냐? 왜 현대자동차보다 효성그룹이 더 많이 올라갔을까? 바로 그런 부분은 이 수소 유통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의 가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소를 1kg을 사실 때는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충전한다. 그러면 원가는 한 12,000원 정도 돼요. 정부가 보호줘야 돼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8,000원에 키로당 돈을 냈다. 현재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그러면 수소 생산 원가는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 가격이 5,000원이 넘어요. 여러분이 8,000원 주고 샀다고 보면 정부 보조금 받았어도. 자, 그런데 내년도 되면 기술이 발전하겠죠. 수소도 더 많이 생산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롯데도 수소 생산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SK도 생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도 뛰어들었어요? 삼성그룹도 뛰어들었잖아요. 농협하고 손잡고. 효성이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수소를 생산하는데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생산 원가는 그대로 3,000원이에요. 유통 구조만 좀 가격이 2,000원 떨어집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그러면 2040년이 되면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겠습니까? 맨 처음에 2차 전지 기억해 보세요. 배터리. 차값의 거의 대부분이었죠. 지금은 4분의 1 토막 났습니까? 배터리 가격이. 왜?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을 해서. 테슬라 덕분에.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2040년, 물론 이게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만 2040년이 돼도 수소 가격은 생산 원가는 겨우 1,000원 떨어져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왜 그러느냐? 기술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소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설 비용이라는 거죠, 결국. 삼성이 뛰어들든 LG가 뛰어들든 롯데가 뛰어들든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 높이 고차원이 필요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유통 구조는 다릅니다. 결국은 수소 가격은 유통 마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인프라가 돼가면서. 그래서 수소는 결국은 유통을 누가 장악하느냐. 왜? 위험하니까. 싣고 가다가 휘발유는 폭발하는데 불이라도 나죠. 소방차가 끌 수라도 있어요. 수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순간 뭐 잘못하면 0.001초 사이에 뻥! 끝! 주변을 충격으로 다 파괴시켜버려요. 불 끄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수소는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용기에다 담습니다. 이렇게 마치 버스라든가 택시 혹은 소방서분들이 이렇게 산소통 같이 생겼죠. 예전에는 이게 알루미늄인데 지금은 카본, 즉 탄소 섬유로 이걸 칭칭 감싸요. 왜? 알루미늄으로 하면 알루미늄이 폭발해버립니다. 알루미늄도 못 견딜 정도의 압력이에요. 수소를, 액화 수소를 압축하는 거는. 그래서 뭘로 하느냐? 탄소. 도레이 케미칼이나 듀폰사에서 만드는 탄소 섬유, 방탄복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쇠보다 10배 강한 거. 자, 이걸 효성 첨단 소재도 우리나라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갖다가 칭칭칭칭칭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막 감는 겁니다. 랩으로 감듯이. 그러면 이게 강력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나오는데 요 밸브가 아주 특별한 장치입니다. 아무나 못 만들어요. 지금은 독점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 가장 위험한 게 이 가스통은, 이 수소통은 탱크 15톤 트럭으로 앞뒤로 계속 깔아 뭉개고 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0도에다가 불이 나서 자동차가 완전히 전소돼도 쇠는 녹아도 얘는 안 녹아요. 그리고 한쪽이 깨지면 한쪽으로만 수소를 내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최고 위험하냐? 이게 최고 위험합니다. 수소를 충전하고 혹은 수소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살짝만 잘못하면 이게 폭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주유소는 아무나 주유하지만 수소는 위험물 취급이나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충전소에서. 자, 그래서 그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그걸 독점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세종공업입니다. 분리판도 생산하지만 현대제철하고 그 밸브를 전 세계에서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 수소자동차 넥소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이번 연도 한 1조 8천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재작년에 1조 정도 나왔었고 2, 3년 내로 지금 3조 정도 매출액 나올 걸로 보여요. 시가총액 아직 작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오늘 재미난 현상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그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가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장했어요. 언제? 수요일. 9월 1일 수요일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89,100원 상한가입니다. 89,100원.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냐? 1,200억입니다.
작년도 순이익이 얼마냐? 150억이에요. 이번 연도 6월 달까지 순이익이 얼마냐? 2분기까지 겨우 50억입니다. 무슨 얘기냐? 퍼가 몇 배냐? 300배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150억을 3조 2천억을 150억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네. 퍼가 100, 적어도 200배가 나오는 거죠. 주당 순이익,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 전체로 나누면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가격 대비 한 주당 순이익. 이게 퍼 아닙니까? Price Earning Ratio. 자, 그런데 벌어들이는 급에서 현재가 몇 배 거래되냐? 200배가 넘게 거래되는 거죠. 150억짜리가 3조 2천억이니까. 근데 6월 달까지 순이익이 얼마냐? 50억이에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600배가 넘죠. 절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300배. 퍼가 320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격이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LNF, 2차전지 포스코 캠텍 퍼 몇 배예요? 120배, 110배죠? 아무리 많이 올라갔어도 지금 사상 1000배, 1000%, 1500% 지난 5, 6년간 나왔는데 얘는 하루 만에 지금 오늘 공모가 대비 160%가 올랐어요. 시가가 100% 곱하기 30% 상한가. 엄청난 과평가입니다. 문제는 그럼 이게 과잉평가됐다고 볼 수 있느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걸 측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세계 최초로 뭐를 만들어낸 거, 실현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미국이 통과가 이번에 안 됐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들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조잡스럽죠. 일진 하이솔루스 공장입니다. 수소탱크. 이게 자동차가 1억이면 얘가 2천만 원이에요.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이 스택은 못 만들어내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덕분에 아까 그 4조 7천억이라는 규모는 어느 정도 가늠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낸 똑같은 금액이라겠죠. 그리고 9월 15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법안이 논의되는데 하원은 통과된다. 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올려놓고 결과 안 보고 털어내겠죠. 자, 인프라 투자 법안이에요. 그린 뉴딜 정책. 한국형에 맞는 것은 현재 풍력, 태양광,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수소차 부품주들, 그리고 지금 수소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 일단은 인프라 관련주들은 효성에서 이미 한번 움직였죠. 여러분들은 수소차 부품, 오나라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2차 전지에 비해서 저 오늘 저 상한가 그 퍼 보고 2차 전지들에 비해서 3배나 올랐잖아요. 굉장히 지금 돈들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쪽 게 마치 카카오뱅크 같아요. 앞으로 저런 종목들이 그래서 아까 보셨던 미코나 세종이나 그 부품주들 있잖아요. 수소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이 하이솔루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잡고 인프라 투자 법안 9월 17일 명절 전에 그 전에 한번 움직인다. 이렇게 큰 방향으로 9월에 승부처 종목으로 보시면 상당히 9월의 수학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월 유망주와 9월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투자포인트 3부 박한샘 파트너가 준비해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8181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맞이 선물을 포함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특별한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9월에는 보다 더 좋은 움직임 보여주길 바라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